자, 그렇게 해서 뭐 하여간 뭐 회사가 그렇게 명을 했으니 뭐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수학교육팀으로 갔고 반민특위 기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간편 영양밥 2종 그리고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네, 아이고 세상에. 2013년에 성북동에 오픈한 네. 맛있는 집밥 식당 이름하여 무명식당. 식당 이름이 무명식당이에요. 네. 대표 메뉴인 영양밥 2종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국내산 쌀을 가마솥에 익혀서 건강함과 고슬고슬함이 살아있습니다. 취향과 입맛에 맞게 5가지 나물밥과 퀴노아 진짜 맛있네. 감자 영양밥. 감자 영양밥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물밥에는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참나물, 숙주나물이 들어가고 감자 영양밥에는 무와 감자, 렌틸콩이구나. 렌틸콩. 난 무슨 콩을 어디서 콩을 빌려서 또. 아니 난또 렌틸콩 햇반도 있어. 얘 다 드신 다음에 콩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렌탈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먹으면 안 돼. 네,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네. 빨고 이제 뱉어야 돼. 자, 그리고 퀴노아, 땅콩, 찹쌀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무명식당 영양밥. 정신도 렌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땅콩. 예, 네. 알겠습니다. 안 보여 잘. 자, 그러나 이걸 시력도 렌탈해버리고 자,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간편 영양밥을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예, 그래요? 눈이 맑아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명 식당 영양밥은 간단해요. 뭐 밥을 질 필요 없고 그냥 렌지로 4분 정도만 데워주면 됩니다. 해동도 필요 없어요. 냉동 보관하던 영양밥을 렌지 용기에 담아서 데우기만 하면 네. 끝입니다. 영양밥 2종은 제조일로부터 냉동 보관 12개월, 장조림은 냉장 보관 3개월입니다. 네. 그래요. 자, 무명 식당 영양밥이 김용민닷컴 입점을 하는 바람에 최저가로 씁니다. 5가지 나물밥하고 퀴노아 감자 영양밥 단품인데 4,400원이에요. 저 한 푸가 4,400원. 네, 이거 한 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이제 세 팩 세트 사실 때는 네. 1,900원. 네. 한 6팩? 네. 19,800원. 근데 이때 장조림 3팩을 증정하고 아하. 7팩 세트 19,800원. 가격은 똑같은데 많이 살수록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요. 아유, 참 배고파서 죽겠네. 나 먹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여기 포도 먹었어. 먼저 좀 예, 드시죠. 좀 먹겠습니다. 예. 아유. 그래. 혹시 이것만 가져온 건 아니겠죠? 네, 더 태우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애들이 이걸 시켜 먹었어. 이걸요? 응. 우리 아내가 김용민닷컴 거는 다 불신합니다. 진짜요? 왜냐? 아니, 네. 품질은 좋지만 김용민을 불신하기 때문에 김용민닷컴 거는 네. 불신을 해요.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먹었나 봐. 와, 쓰러지는 거야. 내가 보냈거든. 맛있어서. 그래서 보내더라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김용민닷컴이면 다 불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응. 여기다 딱 올려놓고 응. 이거랑 같이 먹어보십시오. 아, 예. 근데 아내가 때마침 밥을 못 한 거야. 그래, 나물밥이라도 애들 줘야겠어. 줬더니 그냥 쓰러지는 거야, 애들이. 밥을 안 먹던 애들이 밥을 막 먹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교수 어때요? 진짜 맛있죠? 예, 예. 나물도 되게 상태가 좋아가지고 네, 먹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냉동 느낌이 많이 안 나네요. 어우, 야. 어때요? 정상근 기자. 아우, 콩을 렌탈해서 그런지 정말 맛있네요.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냉동 느낌이 전혀 안 나고 그래서 되게 고슬고슬해가지고 네. 그냥 고슬고슬 먹기 너무 좋아요. 음식 가실 때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특히 이렇게 고슬고슬한 밥을 좀 좋아하거든요. 맞아. 네,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야, 맛있다. 이 재료가 다 천연 재료 아닙니까?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에서 키운 채소. 네. 후쿠시마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 진짜 천연 그대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저녁 먹고 왔는데 맛있어요. 또 드시는 거죠, 이게. 네. 맛을 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야, 좀 나물밥인데 이렇게 맛있냐? 응? 맛있죠. 쓴맛도 전혀 없고 아주 달달해요, 그냥. 네. 아 너무 고소고소해요. 밥이. 예전에 저기 우리 아내가 네. 사별한 아내가 내일 부활하시는. 내일 부활할 예정인 우리 아내가 그 어떤 교회 이제 벙커원 교회는 안 다녀요. 네. 걔는 김용민 전도사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구역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구역 예배를 한다는 거야. 그 아내한테 나중에 밝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냥 부침 대충 하고 나머지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육개장을 내놨어요. 육개장. 다 쓰러졌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다 부인한테 한 마디씩 한 거야. 아무개 집사집 갔더니 고추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전화 왔대요. 육개장을 어떻게 끓였냐. 육개장은 순식간에 만들 수가 없거든. 네. 어떻게 오래 만들었느냐? 라고 봤더니 비비고 네. 비비고 진짜 맛있어. 20개를 넣고 끓였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비비고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유 뭐 실력이 있겠어요. 그냥 맛있게 드셔주신 거죠. 이런 야구리를 쳤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뻥을 치고 지가 만든 것처럼. 네. 네.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뻥을 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차별하신. 네, 그렇습니다. 비비고가 그렇게 맛있나 봐요. 근데 비비고보다도 퀴노아, 감자 영양밥 이게 한 15만 배는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하면 한 10봉지 사가지고 드려봐. 앞으로 계속 그 집에서 구역 예배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군대에 이거를 전투식량으로 보급하면 사기가 크게 오를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다들 군대 입대할 거야. 말뚝 박으려고 할 거예요. 예. 이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거. 이제 식당을 해서 대박 난 거죠? 무명 식당.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아기가 되게 어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유식 같은 거 하는 날은 밥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근데 햇반들로 좀 먹으면은 그 맨밥만 먹으니까 맛이 없고. 그렇게. 예. 요거는 정말 한번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저도 비슷한데 저도 좀 늦게 결혼해갖고 애가 좀 어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달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네. 좀 물려요. 맞아요, 물려요. 네. 이거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퀴노아, 감자, 영양밥. 네. 그리고 5가지 나물밥. 그래요. 건강에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참나물, 숙주, 무, 감자, 퀴노아, 땅콩, 찹쌀, 렌탈콩까지. 렌탈콩까지. 네.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장조림도 맛있고. 장조림이 진짜 맛있네. 장조림이 안 짜서 좋네요. 네. 안 짜, 안 짜. 밥 먹고 왔는데 과식했네요. 과식하게 된다니까, 이게? 자, 과식이 걱정된다. 네. 그러면 그린 스무디다.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2부에서 이제 만나실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허리가 아프다. 응. 바디로직을 그렇지, 그렇지. 네. 입으시면 됩니다. 많이 먹어서 배 터져서 죽었다. 그럼 이제 곧 장의사가 들어와요, 이제. 김용민닷컴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김용민닷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풀 코스 서비스를. 그러니까 참기름을 넣어서 먹으면 약간 더 고소한 맛이 강하고 그렇지. 참기름을 안 넣고 그냥 먹으면 여기 막 그 나물 향. 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장조림이 6팩 세트를 살 때 3팩을 증정을 하는데 이것만 먹어도 절 짜지 않아요. 네, 밥이랑 먹고. 안 짜요.
그걸 빼고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아주. 그때 홀드 돼버렸죠. 홀드. 예, 홀드 됐고 근데 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 당시에 이제 제가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동료 선후배들이 같이 이제 음. PD 연합회 소속으로 뭐 노조 소속으로도 피켓팅도 하고 그랬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표적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표적 감사. 예. 김진혁 교수님에 대해서.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근태, 예. 그다음에 외부 강의, 예. 외부 기고, 예. 트위터, 블로그. 트위터 블로그까지요? 예. 거의 뭐 사찰 수준의. 예. 사찰이지 이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음. 그 뭐 예를 들어서 모 선배가 한겨레 이제 본인이 기고하는 글에 뭐 빼앗긴 드레도 보문 오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EBS 반민특위 중단 사태를 그때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선배도 이제 왜 무슨 허락 받았느냐. 사실 그런 거 허락 잘 안 받고 아이 그럼요. 하거든요. 또 그 암묵적으로. 규정은 사실 있긴 있는데 예. 보통 그런 거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그 방송국의 어떤 사세를 사실은 자랑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EBS에 이런 인재가 있어서 이런 그렇죠. 특견을 제시한다. 얼마나 그 회사 그렇죠. 홍보 효과가 네, 커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외부 활동들에 대해서 특히 그 다큐 프라임을 만들었던 교육 다큐부 PD들을 중심으로 이제 탈탈 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으신 분도 있었습니까? 뭐 다시- 징계를 받는다든지. 받았을 걸요. 제가 사실은 그 단계에서 나왔어요. 감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그러니까 감사는 어느 정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결과가 이제 나오니. 그거 예. 가지고 징계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저로 인해서 아이고. 두드려 맞으니까. 예. 그리고 분명히 어쨌든 이 박근혜 정권 초기 상황이었고 뭔가 대결을 해서 사실은 극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그러면- 때문에 예. 김 교수님이 사표를 내고 나서 그 감사는 중단됐습니까? 사실 제가 그 이후의 사정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렇게 되면 네. 사실 계속 털기는 거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예. 네.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죠. 김 교수님이 만약에 그만뒀는데 감사가 중단된다? 혹은 뭐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핵심범이죠. 뭐 그 김진혁 교수님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표적 감사죠. 예. 그때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 다큐가. 반민특위 다큐가. 근데 그게 이제 70% 정도라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진행 보고서 중간 보고서를 쓰고 정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네. 외부 업체한테도 돈도 지급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그 70%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니메이션으로 풀 애니메이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그 업체도 중소 업체여서 지금 이제 사실은 다시 연락하고 왜냐하면 그 업체라는 게 사실은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삼성 같은 회사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사람들이 그렇죠. 모여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워낙 좀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것 스토리나 이런 게 거의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하기 전 단계라서 그 몇 퍼센트는 사실은 지금 따져서는 좀 의미가 없죠. 정확하게 지금 EBS에서는 이 다큐멘터리가 어느 정도 그 꽤 제작 그 진행이 된 상황에서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명이 없었네요. 그렇죠. 뭐 EBS에서 사실은 저 나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이번이 처음이죠. 사실 방송이 예고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작 단계였기 때문에 뭐 중단하고 말고를 알 사람들이 없는 거지. 제작 실무진들 외에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시게 됐는데 야 이거 뭐 한마디로 쫓겨나셨네. 근데 뭐 제가 감사 와중에도 그 감사에 있어서 감사의 실무 책임자가 박지영 씨였던 거예요? 아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 라인이 있죠. 그러면은 그 감사 라인이 따로 있겠죠. 네. 그러면은 박지영 씨는 이 감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셨나요? 박지영,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뭔가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제 이 정권 바뀌고 처음 왔던 장현 사장님이 이제 나가시고 나서 이제 사장 공모를 진행할 때 저는 사장 공모하는지 잘 몰랐어요. 뭐 나와서 입에 소식을 내면 꼼꼼하게 챙겨본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박지영 씨가? 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걔도 뭐 이렇게 뭐 보자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 나를 보자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사장 1차 공모에 응모를 응모를 했대요. 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지 사실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뭔가 제 추정은 뭔가 그 건에 대해서 혹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지 뭐 100%.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네. 예. 근데 뭐 거기다 대고 제가 막 지금 와서? 막 예.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개인적으로 사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냥 그때 어쨌든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정확한 어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보다도 반민특위 후손분들한테 EBS는 좀 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그 당신도 좀 미안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의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까먹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부사장이 임명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아 사장 공모를 했었고 거기서는 안 됐고. 안 됐고 예, 예. 그러니까 김진혁 교수님 만나가지고 뭐 그때 일은 미안했다 이런 말도 안 합니까? 뺑글뺑글 돌려서 했죠. 뺑글뺑글 돌려서 했고. 근데 그런 얘기는 뺑글뺑글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사실은 했는데 뭐 네가 상처 받았다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또 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다라는 뉘앙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눈에 밟혔던 근데- 모양이구만. 근데- 우리 김 교수님이. 본인은 근데 침묵할 수도 정말 있죠. 100번을 양보해서 수사관들한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 같으면 그렇게는 사과를 안 하겠다. 그냥 어떻게 사과해요? 한번 해봐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때 뭐 자기가 그 위치에 있어서 내가 그 위치에 있어서 좀 더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저는 네. 무명 식당 퀴노아 감자 영양밥을 난 아까부터 하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좀뭐 저는 하려고 네오 해. 스마트패드로 하트를 가려고 했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밖에 생각 안 하는 이 광고쟁이들. 여기 하트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작성을 하면 마음이 전달이 됐을 텐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네. 진혁아, 내가 네. 그러나 하여튼 뭐 지금 청원과 무관하게 박시영 부사장 건은 언론계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미디어 오늘 인터뷰하면서 뭐 울었다면서? 진짜로 울었대요? 눈물을 그냥 보였다고? 약간 뭐 울먹였다. 울먹였다. 아, 그래. 아, 이분은 좀 부사장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에. 보니까 이분이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할 때 미디어오늘 사무실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야, 다섯까지 그렇게까지 하나? 왔어. 지금 마음이 엄청 급한 거예요. 제가 미디어오늘 국장을 2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사무실로 직접 본인이 응.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로 절실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니 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네. 예전에 이제 그 뭐야 직장에서 소외되고 할 일 없어지신 선배들도 많이 봤어. 아니, 그런 사람은 인터뷰 말고 그런 사람 와서 그런 거지. 여기자 한잔 하자. 이런 분들이고. 예. 아니, 근데 고원 빌딩 우리 저 고기춘 실장께서 네. 그냥 프리패스 하게 하셨나? 아 그래서 네.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그 앞에 카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차가 좋았나 봐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고원 빌딩에 네. 고기춘 실장님. 아직도 동행. 계시나 모르겠네. 네. 양간 오래돼서. 그 건물의 게이트 키퍼예요. 네. 게이트 키퍼.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먼저 만나시긴 했구나. 자, 우리 김 교수님 뭐 이제 뭐 지난 직장이고 뭐 그런데 뭐 지난 일은 좀 잊어버리고 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아마 박지혁 씨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삼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만든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됐고 네. 그게 이제 제 잘못은 아니더라도 네네. 그걸로 인해서 동료 선후배들이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를 꼭 보고 싶어 하셨던 후손분들이 못 보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가 물론 사실은 이제 EBS를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PD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중단된 게 제 책임이 아닌 게 연출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의 마음은 그 반민특위 후손들, 그 유족들, 그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채감 이런 거 예, 이런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예. 얼마나 기다리시켰겠어요. 진짜 미안하죠. 되게 미안하죠. 미안하고 근데 사실 해방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도 이제 간혹 찾아뵙고 촬영을 조금씩 진행을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과 EBS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이제 그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체감의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저희 나와서도 그래도 우리 생각해주고 뭐 이런 문제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EBS가 입장을 밝히고 그분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고 네. 제작 제기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제가 자진 사퇴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EBS에서 그런
나와서 좀 그렇잖아요. 네가 안에서 해결하든 나와갖고 해. 그런데 마침 이분이 임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잘 됐다. 이 기회에 차라리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EBS 내부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쌓였던 누적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꼭 제 개인 것만이 아니라 EBS의 내부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그때 이제 EBS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랄까 하여튼 성추행으로 그 직능단체에서 제명된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의 홍보를 하자고 이제 프로그램을 발의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간부로 들어갔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도 그분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 임명을 사실은 박지영 부사장 주도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상. 네. 그러니까 사장이 부장을 임명하면 부사장, 본부장 같이 사실은 부장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반민특위 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도 물론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현 시점에서 그런 내부의 젊은 특히 PD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까지 사실은 이제 겹쳐 있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반민특위가 이슈 파이팅이 훨씬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반민특위를 제작을 중단을 한 사람이 이 새마을운동 홍보 프로그램 발의자를 발탁을 했다는 건 좀 네. 근데 과연 진짜 반성인가 이 싶네요. 저 촛불로 세상을 바꾼 이 시대, 그래서 촛불 정부가 들어선 시대, 어떻게 박지원 같은 사람이 지금 부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 사장 임명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장이 누구지 이름이? 저 김명중 사장 겁니다. 이 양반. 그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네. 외부적으로 어떤 분인지 저는 전혀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분이 임명되고 나서부터 네. 여기까지 지금 이사단이 난 거. 그러니까 박지영 부사장은 본인이 선거를 해갖고 본인이 스스로 선출된 게 아니라 사장이 임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해임하면 돼요. 그렇죠. 안 하고 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현재 사장에게 있죠. 네. 그렇죠. 그 사람은 근데 EBS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닌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호남대 교수, 네. 교수님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박지영 씨가 이 사장 김명중 사장 이 양반이 되기까지 꽤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쉽게 잘리기 힘든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전 결국에는 음. 그러니까 지금 박지영 사장이 부사장. 부사장으로 박지영 부사장이 음. 이렇게 라인업이 된 이 음. 책임은 EBS 사장한테 있지만 네. 결국은 지금 EBS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불거지게 된 또 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방통위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효성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네. 김명중 씨하고 뭐 특별한 관계라는 얘기 있던데. 고등학교 동창이었나요? 뭐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연 지연으로. 네. 예, 지금 부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지금 부사장은 현재 사장하고 그렇죠. 네. 네. 대학 아마 대학 방통위원장, 선후배 현 EBS 사장, 부사장이 다 학연 지원으로 얽혀 있다. 근데 뭐 학연 지원이 얽혀서 일 수도 있죠. 근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방통위가 방치를 하거나 혹은 어떻게 임명을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부분인 그렇죠. 거죠. 예. 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김진혁 교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박지영 부사장의 일련의 그 행보들 이런 행보들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EBS에 기대하고 있는 이 시민들의 기대치하고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게 모든 인사에는 다 욕망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욕망이 개입돼 있어요. 우리는 뭐 방송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고 각자 알아서 잘하겠지. 이럴 수가 없어요. 정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 EBS 사장, 부사장 다 인사검증 받을걸요? 2단계에서 2단계에서 옥석을 가립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 다큐멘터리를 무력화시키고 무위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그대로 발탁이 됐다. 이거 뭔가 좀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누차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지만 어떤 자리가 하나 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물밑 로비와 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뚫고 지금 뭐 방통위가 됐든 아니면 방통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뭐 어떤 라인이 됐든 간에 지금 EBS 이 체제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체제를 선택한 인간들을 저는 다 찾아가지고 이거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부사장으로 발탁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누군가의 욕망이 개입돼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냥 좋은 욕망을 발현을 해야지. 파민특위 못하게 하고 지난 정부 때 줄 잘 선 그 사람을 이렇게 부사장으로 세우면은 도대체 이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없으면 이해라도 하겠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나는 왜 이런 상상을 우리가 못하나. 저는 지난 시간에 대한항공 박창진 회장. 네. 왜 그런 상상력이 우리 사회에서는 발동이 안 될까? EBS 김진혁 사장. 왜 그런 상상력은 우리가 발동이 되지 않을까? 계속 지금 김현 PD가 40대 기수론을 설파하고 네. 있습니다. 네. 본인이 40대거든요. 모든 주장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욕망은 오로지 뭐 무명 식당의 키노와 감자 영양밥 그리고 5가지 나물밥 이게 많이 팔리는 아니 겁니다. 근데 진짜 제 욕망. PD에게 욕망을 보내겠습니다. 예. 진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좀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방송사라든가 네. 이런 데는 예. 이 40대 해야죠. 왜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YTN의 노종면 사장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아니 반대를 하시겠지만 동의를 안 하시면 EBS 김진혁 사장 이거 왜 안 되는데? 아니 뭐 나이가 안 돼. 나는 뭐. 딱 되는데? 예. 배 아파, 배 아파. 그러니까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EBS가 얼마나 창조적으로 혁신 되겠어요. EBS 지식 채널 2를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로 그 EBS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새로운 바람, 과감한 상상력이 생동하겠어요. 네. YTN 노종면 사장도 나는 그걸 기대했던 거야. 응? 노중배 선배 심지어 뭐 아주 젊지도 않은데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 형님은 몇 살이죠? 저보다 한 6, 7년 정도? 그래. 50대구나.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형님이 6, 7년인가요? 정확하게는 64년인가? 네. 그 94년인가 5년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저희 EBS에서도 사실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10년 차 이하 PD들이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네. 거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미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회사 측에서 그냥 지웠대요. 회사가 그냥 지워버렸다고요? 막 지우고 그래서 그래서 게시판에 근데 저는 내용을. 누가 지웠는지 나는 뭐 대충 그림이 잡히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 늘 있던 일이지. 네. 지금 2019년도에는 그러면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그거는 되게 어색한 일이기도 하고 잘못된 일이 동시에 좀 이상하잖아요, 좀. 예. 근데 딱 EBS가 정권이 바뀐 이후에 사장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좀 뭐랄까 하여튼 뭐 일종의 내부 적폐라고 하나? 그 고리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사장이 오건 EBS 내부에서 그 사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옆에서 붙어서 뭔가를 본인들의 의지대로 이끌 사람들이 계속 힘을 갖고 있으면 예. 사장이 와서 사실은 한 명이 그 조직 전체를 바꾼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 내부 인사가 필요하냐면 그런 부분을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밖에서 오면 사실은 어렵죠. 네. 그러니까 EBS 내부에 대해서 전문가는 좀 박지영이야. 그런 셈이죠. 박지영이 네. 지금 EBS의 구조 개혁에 네. 지금 간판이 됐어요. 근데 그를 개혁을 선도할 자격이 있나? 박지영이 새마을운동식으로 하면 되지. 새마을 정신으로 새벽정이 올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EBS 박지형 임명 철회 청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좀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공식 이름은 아마 EBS 부사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EBS 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나올 청와대 거예요. 게시판에 기왕 간 김에 좀
한번 사인 좀 해요 같이 한번 좀. 눌러주시죠. 아, 사람들이. 이게 5월 16일에 처음 마감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름 빨리, 남았어요 이제. 네, 빨리 예. 눌러주셔야 돼요. 자, 슬러주시고 또한 이게 굉장히 압박이 될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김진혁 교수님이 결국 총대를 매실 수밖에 없겠네. 네, EBS 뭐. 노조도 지금 뭐 예, 부실 함께하고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실 뭐 저보다 사실 EBS 노조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어쨌든 뭐 일단 밖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사실 하루하루 생활해야 될 분들은 EBS 현재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부역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방치한다. 아이 뭐 과거에 그래도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이랬다가는 그랬다가 김인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나는 좀 신기한 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성을 보이면 노무현 참여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 혹은 김대중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EBS 보직 간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가 됐어요. 네. 그럼 이분들은 거기서 그 정권 하에서 경영 라인에 있으려고 안 하는 경향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 패턴이 좀 그렇게 읽혔거든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맡았던 선수들은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뭘 계속 하려고 해. 난 이게 마인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게 사실은 기득권이지. 근데 뭐랄까 자기들이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른바 숙청을 했는데 본인도 숙청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자리를 놓치면은 본인도 곧 숙청을 당할 거다. 근데 뭐 이제 그런 또 민주정부는 그렇게 세게 못할 거라는 또 기대가 있지. 그래서 내가 더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부역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시춘 이사장님이 좀 역할 하세요. 맞아, 그 EBS 이사장이 유시춘 이사장이잖아. 그 역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기석 선배님, 네, 뉴스통신 진흥회. 진흥회. 그 지금 연합뉴스의 대주주 아닙니까? 네. 지금 연합뉴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좀 뭐나 좀 간섭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기석 그 선배는 네. 페북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터뜨리시. 그게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진혁 교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는데요. EBS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EBS가 이제 더 이상 이 정치에 정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김진혁 교수님 하고자 하는 게 무슨 민주당 방송하자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제작자율성 가지고 예. 평범하게 열심히 만들 수 있는 환경만 주면 네. 그럼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EBS처럼 뭐 시청률, 청취율 이런 거에 지배받지 그럼요. 않는 네. 방송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방송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시민에 대한 자본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김진혁 교수님이 돈 벌자고 이러시겠습니까? 요거 한 번만 들어주시죠. 한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배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네. 예, 예, 정말 예.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요. EBS를 살립시다. EBS를 살리는 길은 이제 EBS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EBS로부터 퇴출시키는 거예요. 자, 박지영 부사장, 해임, 청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간들 좀 쓰지 마요 좀.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하네. 왜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그거 아니잖아요. 아, 너무 화딱지가 납니다. 자, 그리고 좀 과감하게 발탁해서 문재인 정부는 좀 젊은 정부다. 그리고 뭐 상상력이 그 혁신을 불러오는 그런 정부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지. 이러면요 보수들이 다음에는 젊은 보수들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혁신했습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촛불 정부의 방송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네. 좀 상상력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혁 교수님 바쁜 시간을 또 내주셔서 여기 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사실 제가 페북에도 올렸는데 네. 그 노시선 선생님이라고 그 노일한 반민특위 감찰 차장 그 아, 조카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그분이 사실 이제 예전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연락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새벽에 그분 이름으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가끔. 오. 받으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다시 제가 콜백해도 말씀이 없으시고 나중에 알았죠. 이제 쓰러지셨다가 그 혈관성 치매를 아이고 이런. 앓으셔서 예. 가끔가다 이제 아무데나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전화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맺히신 거죠. 이게 다큐가 중단된 게. 그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우시던 분이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딱 그 노일한 감찰차장이 그 국회 프락시 사건 이후로 월북했어요. 고문당해갖고 그때 형무소 갔던 분들은 거의 다 북으로 갔거든요. 아이 그 김원봉 선생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반민특위에서 활동하셨던 근데 기원 분이죠. 선생도 물론 이제 더 모욕적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이 한 대 맞고 가셨지만 네. 노일한 선생님 포함해서 반민특위 그때 국회 프락시를 어겼던 분들은 실제로 고문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세게, 친일파 형사들한테. 네, 되게 세게 죽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평생을 빨갱이로 그 집안이 아이고. 살았고 예. 그 노인 선생님 어머님이 그 당시에 경찰 친일 경찰한테 끌려가서서 고문을 당했는데 머리에 칼자국이 아이고. 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너무 죄송해서 촬영을 하러 가니까 인터뷰는 불가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신다 그래갖고 차로 그냥 몇 번 이렇게 한 2번 모셔다 들었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예. 자기한테 우리 자기 엄마 머리에 칼집을 냈다고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근데 제가 번뜩 생각이 난 거죠. 옛날에 인터뷰를 들었던 게. 그게 허튼 얘기가 아니라 어머님 그 생각이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네, 떠나시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네가 우리 엄마 머리에 칼집 냈지 아이고.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얘기가 부활하셨다. 북에서 부활하셔서 곧 남으로 내려오신다고. 아버지가. 네, 자기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냥 적어도 그분이 반민특위 편을 EBS에서 만든 걸 한번 보시고 네. 아니면 제가 나와서라도 좀 더 성실하게 먼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히 아이고, 죄송스러움이 참. 네. 들더라고요. 지금 나머지 그 후손 분들도 거의 80대, 90대 이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EBS 더불어 반민특위 후손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하면 EBS의 그 정말 좋은 PD들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PD들이 그렇게 스스로 힘을 내서 문제가 있다라고 성명서까지 쓰고 울면서 얘기하고 가니까 집회할 때 다들 절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PD들이 아무래도 방송국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KBS, MBC 파업할 때만큼 주목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또 서름이에요. 그 친구들의 진정성이 결코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청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박지영 부사장, 예, 박시형 부사장, 네. 해임 청원 지금 다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씨, 그렇게 비탄에 젖혀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좀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 자리를 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거 박시영 부사장께서 안 볼 수가 없어. 이거 분명히 볼 꼭 거야. 보세요. 네. 틀림없이 봤을 거야 여기까지. 박지영 씨 그만해 이제. 보셨어요? 그만하시라고 이제 좀. 혹시 보셨다면 청와대 서명 한 번만. 박지영 부사장 해임 청원. 오, 좋은 아이디어죠?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래요. 반민특위 다큐가 다시 방송돼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어른의 한들이 잘 담겨져 있는 다큐멘터리가 EBS를 통해서 방송됐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도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지영 부사장 그만두게 해야죠. 예. 그거는 박지영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뭐 분노, 비난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아니 저는 그게 현 단계에서 EBS의 한 정의라고 봐요. 그런 사람이 부사장 되면 안 돼요. 그럼 EBS가 미래가 없습니다. 네. 미래가 없어 미래가.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장이 임면하면 끝납니다. 인면. 네, 뭐 인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장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이 뭐 그냥 김명중 임명- 사장님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중 사장님. 김현 사장 혹시 이 방송 보셨다요? 국민청원에 서명 한번 성은 한 번만 좀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서명으로 끝쳐서는 안 되고 네. 실제로 그냥 임명 그렇죠. 하나 내면 본인이 됩니다. 하면 임명장 면직 처분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 또 임원이기 때문에 부사장이 그냥 오늘 집에 가시오. 당신 끝났어. 그러면 바로 그냥 네, 집 싸고 그렇죠. 가야 돼요. 해고 무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냥 혼자가 계약 아니기 해지입니다. 때문에 예예예 깔끔하게 좀 정리합시다 우리. 예? 그 촛불 정부에서 아니 지난 정부에 꿀 빨던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또 꿀 빨려고 하면 그건 너무 과욕 아닙니까?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게다가 지난 정부에 아주 더럽게 부역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물론 지난 정부 때도 잘했고 이번 정부 때도 그래서 발탁된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난 정부 때 불이하게 꿀 빨던 사람이 말이야 이 정부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동료들 기득권을 등에 칼 꽂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남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할 수 없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신 차리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지영 부사장 해임 청원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진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